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막 싱숭생숭 했잖아요. 그 컴퓨터 부품들이 결국은 오후 수업하는 도중에 와서 아저씨한테 퀵으로 붙여주세요 했더니 수업 도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아갖고 집에 들고 가서 이제 즐겁게 조립을 했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거 내가 실수로 조립을 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서대문구에서 강서구까지 내려가서 AS 센터 가봤더니 원래 기계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본사로 찾아간 거예요. 고객센터로. 그래서 가서 기왕 온 김에 원래 850W짜리 부품을 샀는데 그거를 1200W짜리로 지금 업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지금 4-1 뒷부분 살짝 남겨놓고 왔어요. 4-1 제목은 순차 분기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 생각을 풀어내기 위한 세 가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 뭔가 강렬한 아이디어를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는 엔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이썬 코드를 짜든 정상적으로 우리 원래 목표대로 동작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정도 얘기를 해서 일단 단어를 몇 개를 추가를 해서 지도를, 이게 지난주 버전 지도인데 그걸 살짝 업데이트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산이, 나이찬이, 동방예의지국이니 함수 정의 적어봤는데 그 함수 개념 끌어왔었고, 일단 코드 파트는 지금, 자, 코드 파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입니다.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거기다 놔두고 함수를 얘는 일단 코드 덩어리가 맞잖아요. 들여쓰기한 문장 내용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코드 덩어리니까 코드 영역에 놔두면 이쪽은 이제 삼각형을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어쩌면 이 부분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삼각형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는 거. 얘는 대전제 내지는 원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항상 지켜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내가 먼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가급적 위에다 적도록, 먼저 실행될 수 있게끔 적절한 자리에 적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해두고, 여기까지는 이제 코드 파트 관련 얘기인데,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랑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만 걸쳐놓고 4-2로 넘어갈 겁니다. 4-2는 이제 주로 데이터 쪽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 진행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목요일은 쉬죠. 우리 개천절입니다. 금요일은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금요일은 일단 우리 옆반에 해당하는 화요일 반이 화요일 휴일이라 아예 쉬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금요일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학교긴 한데 화요일 반 친구들이 금요일 날 요 장소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게 그렇게 일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수요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아무도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일단은 진도는 조금 늦춘다 치고 과제 넘버1, 원래는 4-2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금요일 날 오시면 여기서 과제 설명 듣고 여기서 직접 과제 수행해서 조교님이나 제 도움 받아가면서 제출까지 해버리고 쿨하게 손 털고 나갈 수 있어요. 아마 2시간 안에 커버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슬쩍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출제할 거니까 기한 넉넉하게 잡아둘 테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그렇게 할 거고, 자, 조금만 얘기를 넓혀볼게요. 데이터 얘기를 살짝만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2가지 정도의 토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일단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if문 while문 적을 때 그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어떨 때 또는 얼마만큼 실행할 거냐를 우리는 각각의 문장의 첫 줄 자리에 적절한 자리에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수식을 적음으로써 직접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life가 0보다 큰 동안,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 또는 한도 끝도 없이에 해당하는 true를 적어두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중복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if은 while은 분기랑 반복을 도입하기 위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장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기를 어떻게 할 거냐,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각각의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어서 완성한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중복입니다. 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였잖아요. 그 다음에 true의 준하니 false의 준하니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이어봤었습니다. 여기에 살짝만 맛을 들여서, 자, 이번에는 뭐 if문 while문은 그렇다 치고 노말 수식을 놓고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걸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0.5 나누기 템포라든가 와 같이 그냥 0.5 나누기 1 하면 그건 항상 계산하면 0.5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적어두는 거 말고 다른 이름, 뭐 초이스라든가 뭐 차라든가와 같은 다른 이름을 섞어가지고 전체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0.5 나누기 템포라는 수식이 있다. 그거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시점엔 템포에 2가 담겨 있으면 0.25초 쉬는 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5가 담겨 있으면 1.0초만큼 쉬는 셈이 될 거고와 같이 우리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의 배속 조정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섞으면 지금 계산하는 시점에 그 이름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에 따라 전체 수식 계산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0.5 나누기 템포와 같은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가 고른 값, 이번에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내지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와 같이 프롬프트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입력받은 저 사람이 고른 값을 그 이름 자리에 담아두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인트 괄호열고 닫고 하면 숫자로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자, 보편적으로 이름의 값이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매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이름에 무슨 값을 담을 거냐가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리 할당문 적어두면 됩니다. 초이스는 어쩌고 저쩌고, 유어 에이지는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구성하면 이제 F5를 누를 때마다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매번 달라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능해요. 삼각형의 너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면 우리는 어쩔 때 F5 누르면은 너비가 3인 삼각형 출력하고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으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어 당시에는 그런 기능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템포는 2하고 엔터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는 F5를 누르면 항상 0.5배속으로 출력하거나 항상 2배속으로 출력하거나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 배운 인풋 괄호 닫고와 같은 함수 출식을 이 자리 대신에 적절히 꾸며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F5 누르면 어쩔 때는 2배속, 어쩔 때는 4배속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py 파일을 고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수식,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름에 담겨 있고 그 값에 따라서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게끔 꾸며놓고 그런 복잡한 수식을 아까 나왔던 순차 분기 반복할 때 나왔던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 이전까지는 전부 다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제는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F5를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 출력하는 것도 걔는 반복 흐름 들어있었잖아요. 어쩔 때는 내용물을 3번 실행하고 어쩔 때는 5번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차 분기 반복 개념에 우리 변수 개념 내지는 사용자 입력 같은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 똑같은 코드 가지고 F5를 눌러도 매번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전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그 답안 코드 보여드렸잖아요. 그 압축 파일에 답안 코드 있죠. 지금 4주차 수업 자료 압축 파일 안에 제가 까먹고 안 넣어놨을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없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도 그렇고 우리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을 적어본 적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자 항상 3번 동일한 문장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걔는 복붙을 쓰면 돼요. 항상 5번 가능합니다. 256번 1도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해야 된다. 그거는 while true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만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그런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횟수가 근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번만큼과 같이 매번 F5를 누를 때마다 결정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3단 콤보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살짝 구경해 봤었죠. 시작할 때 그거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에 해당하는 반복 흐름을 할 때 우리는 데이터 흐름을 세 군데에 걸쳐서 신경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while문을 쓴다 칩시다. 전체 반복 흐름 자체는 본문 자체는 그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 삼각형을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을 각각의 줄을 출력한다의 반복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에 해당하는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트라이앵글 1 같은 경우는 row라는 이름에다가 처음에는 1번째 줄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의 기회가 있고 기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내용물을 실행해 준다. 라면 life는 3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목숨이 3개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무슨 데이터를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되냐. 첫 반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세팅해 두는 할당문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while문 첫 줄 적을 때 조건식을 잘 적어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용물을 실행할 것이냐.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으면 5번째 줄 출력한 그 다음에 반복을 그만두면 됩니다. 따라서 6번째 줄 출력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얘기했던 그 목숨이 3개 있다는 같은 경우는 목숨이 0보다 큰 동안, life가 0보다 큰 동안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조건식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떴다. 아직 6번째 줄 출력할 차례가 아니다. 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반복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반복 흐름의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목표에 맞게 그때그때 다른 코드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해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 콤보의 마지막 부분. 방금 전에 1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이 다음번에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 일단 트라이앵글 1 같은 경우는 1, 2, 3, 4, 5와 같은 느낌으로 순서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나 지금 할당문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단 콤보의 첫 번째, 조건식 부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지금 봤듯이 할당문을 여러분이 적으시게 될 거예요. 적절한 데이터를 일단 담아두고 조건식 계산하러 간다. 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매우 자주 쓰시게 될 일종의 패턴이니까 지금 시점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이런 반복 패턴을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얼핏 들어본 적 있을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 떠올리셨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삼각형 출력하는 거 저런 식으로 1번째 줄에 별 하나, 5번째 줄에 별 5개 출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너비가 오면 그걸 딱 5번째 줄까지만 출력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게 잘 느껴졌다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1에서 2로 넘어가고 2에서 3로 넘어가는 걸 납득할 수 있었다면 이 3단 콤보 어느 정도 지금 학습이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는 게 무려 어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4-2입니다. 일단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고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int, str 막 그런 거 형식 이름이랍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맨 처음 등장한 거는 오르 메시지에서 봤었죠. 타입 에러 할 때 3 더하기 5 한 글자라든가 그거를 살짝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드디어 주사위 굴리는 방법,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끌어와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영어로 literal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과제가 있어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오시려면 오시고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컴퓨터 조립에 성공해서 지금 4070을 샀단 말이에요. 4070 Ti를 샀습니다. 그걸 쓴다면 지금은 제가 3시간짜리 수업용 영상을 편집하는데 약 7시간이 들어요. 유튜브 올리기까지.
개 힘들었습니다. 1학기 때 진짜 뒤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 제 워라벨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영상을 720 해상도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걸 1080으로 올려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안에는, 파이썬 동네에는 이전에 등장한 int, str 형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int, str 말고도 2개가 더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자, 우리 이제 요거는 살짝 현장학습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인터랙티브 켜고, 그러니까 아이들 켜고 이런저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직접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 우리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Alt P랑 Alt N을 누르시면 Alt P는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 한 줄 한 줄 엔터 치다가 방금 전에 적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적어야 되는데 하는 상황에서 Alt P를 누르면 직전에 여러분이 엔터 칠 때까지 적었던 그 글자들을 불러내 줍니다. Alt P를 또 누르면 그거보다 이전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뒤로 갔다. 뒤로 가는 거를 뒤로 가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Alt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의 P는 아마 Previous의 줄임말일 것 같고 Alt N은 Next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건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수업은 3 더하기 5 같은 거 하다가 종강을 맞이할 겁니다. 3 더하기 5 해주시고 엔터 치면 8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Alt P를 누르면 제가 마지막에 입력했던 3 더하기 5를 불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만 이제 Shift 8에서 곱하기 하면 3, 5 하면 뭐 나옵니까? 그죠? 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3/5 하면 이건 뭐 나옵니까? 파이썬 동네에선 요거 하면 이제 0.6 나와요. 왜냐? 5분의 3은 10분의 6이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서 새로운 연산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5입니다. 얘는 엔터를 치면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뭘 보여준 겁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1 나누기 5 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 2 나누기 5 하면 0이고 그 다음에 4는 0이고 그 다음에 5 나누기 5 하면 이젠 1이 됩니다. 얘는 지금 우리한테 계산 결과 값으로 뭘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초딩 나눗셈을 한 거예요. 지금 몫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나누기 5 하면 5를 5로 나눈 몫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몫은 1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나머지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냐를 물어보고 싶다 하면 컴퓨터 동네에서는 보편적으로 퍼센트 연산자를 써요. 그래서 3이랑 5랑 나누면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거 실행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lt P를 적극적으로 써서 5라고 적혀 있었던 자리에다가 5 대신에 5.0을 적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3 더하기 5.0 하면 뭐가 나오나 3.0 더하기 5 하면 뭐가 나오나 살짝 구경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0.5초, 1.0초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 0.6 소수점 달린 숫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칠 때랑 3 더하기 5.0하고 엔터 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해볼게요. 3 더하기 5.0 하면 엔터 치면 무려 일단 이거 더하면 의미 관점에선 8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선 소수점 달린 숫자를 우리한테 줍니다.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 더하기 5 해도 동등한 느낌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할 때도 아까 전에 15였는데 여기는 15.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0.6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3 나누기 5.0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을 5.0으로 나눈 몫은 뭐냐? 이젠 초딩들은 게슈탈트 붕괴에 빠질 거예요. 얘는 엔터 치면 무려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0으로 나눈 몫은 0입니다. 긴 한데 소수점 달린 0.0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퍼센트 하면 그러면 3.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나누기 연산자를 살짝 써봤어요. 몫을 알려주는 애입니다. 그런데 int는 형식 이름이었잖아요.
지금 int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 한다는 거는 수식 5.0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가져와서 나눗셈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플롯이라는 친구를 지금 쓰고 있고 저거 엔터 쳤을 때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과연 플롯 괄호 열고 닫고를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계산 결과값을 던져주는 거냐를 유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lt P를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3 나누기 나누기 플롯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하면 결과적으로 3 나누기 나누기 5.0을 한 거랑 동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0.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 나누기 나누기 int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 하면 얘는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아마도 3 나누기 나누기 5랑 동등한 느낌이 될 것 같고 따라서 몫은 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int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나누기 나누기 5를 하면 얘는 좌항 계산하면 int 값 3 나와요. 우항 계산하면 int 값 5가 나옵니다. 따라서 int 나누기 나누기 int 계산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값의 형식도 int 형식으로 우리한테 던져준다 보시면 돼요. 3을 5로 나눈 몫은 0입니다. 0.0이 아니라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나누기 5.0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0.0이라고 얘기해요. 달리 말하면 3.0 나누기 나누기 5.0을 한 거랑 동등하게 지금 계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롯 나눗셈을 수행을 해요. 우리가 3이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나눗셈 하기 직전에 우항이 소수점이 달렸네. 그럼 좌항도 소수점 달린 숫자로 바꿔갖고 계산을 수행해야겠구나 해서 플롯 나눗셈을 수행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도 동등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플롯 괄호 열고 닫고 하면 int 형식 값,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int 값 5 나올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일단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 나누기 나누기 5.0을 하는 거랑 동치가 되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플롯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적진 않았지만 3을 3.0으로 간주를 해서 실제 나눗셈을 수행해요. 그 밑에 거는 이제 플롯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구한 다음에 나눗셈에 돌입하고 좌항이 int 형식이니까 int 나눗셈을 수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형식 이름 플롯을 살짝 소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죠. 플롯 무슨 뜻입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까? 근데 이거 부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 할 때 그 부라는 뜻이잖아요. 일단은 얘 정밀한 의미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뭐 컴퓨터쟁이들은 다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일단 플롯은 떠 있다라는 뜻이기는 해요. 정식 명칭은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얘에 대한 미국 표준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미국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업계 표준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새로운 이름 타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 거를 먼저 한번 쳐보세요. 할당문 적어놓고 그러면 VAL 계산하면 이제 int 값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그 밑에 있는 세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VAL은 3,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VAL 괄호 닫으면 자, 얘는 결국은 타입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하는 거랑 동치예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서 엔터를 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는 엔터 치면 뭐라고 말하냐?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int 클래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int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하겠다. 그러면은 3 곱하기 5니까 15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엔터 치면 얘는 int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5.0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엔터 치면 플롯 클래스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새로운 단어 클래스라는 게 튀어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저 클래스가 결국은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타입은 지금 우리가 보라색 이름 타입은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전 수업에서 형식을 영어로 타입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타입외로 본 적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타입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를 한다는 거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과 동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형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3.0 같은 거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값 갖고 다른 값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타입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타입 괄호 열고 예를 들면 뭐 35 같은 거 적고 엔터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형식은 뭡니까? 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Alt-P를 조금 적절하게 써서 3 대신에 3.0을 넣고 진행하면 플롯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플롯 형식입니다. 얘도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다 아무튼 3.0, 5를 곱해도 15.0, 5.0을 곱해도 당연히 15.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3.0 세 글자짜리를 가볼게요. 그래서 얘는 하면 str 형식입니다. 곱하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str 곱하기 int 하면 뭐 나와요? 그렇죠? str 형식이 나와요. 얘는 지금 var 곱하기 5 하면 var에 적혀있는 걸 5번 연거푸 적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3.0, 3.0, 3.0, 3.0, 3.0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을 5.0번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0번 연거푸 적은 결과는 무슨 형식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엔터 치면 무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해줘요. 그래서 5번이면 5번, 3번이면 3번 연거푸 적어주는 건 해줍니다. str 곱하기 int는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str 곱하기 플롯은 막아놨어요. 그게 심지어 0이라 하더라도 형식 측면에서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의미 관점에서 본다면 자 3.0 세 글자잖아요. 예를 들면 3.0을 1.5번 적는다와 같이 곱셈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까지 적어야 되는 겁니까? 3.0을 절반만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즈까지만 적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파이썬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상황을 그냥 아예 형식 측면에서 틀어 막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번 적으면 0번 적는 거지. 3번 적으면 3번 적는 거지. var 곱하기 0 하면 뭐 나오겠어요? 0글자짜리가 나오죠. 왜냐? 0번 적었으니까요. 이런 건 다 해주면서 뭐 1 해볼까요? 3.0 나옵니다. 10 해볼까요? 10번 적어요. 100번, 1000번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왼쪽 곱셈을 먼저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타입이라는 친구를 쓰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막 방금 전에 퀴즈 같은 거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퀴즈 같은 거 튀어나왔잖아요. 인터랙티브에서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여긴 소수점이 붙네, 여긴 소수점이 안 붙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고도 나는 지금 결과적으로 int 덧셈을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a 더하기 b를 한다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a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예를 들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a라는 데 뭔가 이상한 뭔가가 담겨 있고 한참 뒤에 지금 a에 뭐가 담겨 있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친구의 이름을 섞어 가지고 수식을 적어서 여기 지금 int 형식 값이 담겨 있구나와 같은 거를 활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a에 담겨 있는 값의 형식이 int 형식이 맞냐 그렇지 않냐를 조건식으로 분기 흐름을 구성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3이다, 5다. 민증을 까면 둘 다 int 형식이구나 같은 식으로 파악하는 느낌으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민증을 아무 데서나 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린트 민증 깔 수 있습니다. 엔터 치면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함수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정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방금 함수 정의를 통해서 도입한 친구는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import time 해가지고 이런 친구도 민증을 까본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int라는 이름, float이라는 이름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int, 우리는 지금 형식 이름으로서 쓰고 있잖아요. 얘 엔터 치면 int 형식 그 자체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입 3이 int냐라고 물어보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민증을 깐 결과가 int냐? int랑 같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int라는 거의 형식은 뭐냐? int는 형식 이름이잖아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int는 형식입니다. float도 형식이에요. 3은 int 형식 값입니다. 숫자예요. 5도 숫자예요. 걔네를 타입해갖고 민증을 까면 숫자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int랑 float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엔터 치면 얘는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int의 형식은 형식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도 사실은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 3 하면 마치 str3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아래 거를 봅시다.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구한 거예요. 한 글자짜리로. 그 다음에 얘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한 거라 보시면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nt의 형식은 타입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int의 형식이 float의 형식이랑 같냐? true래요. 달리 말하면 int의 형식은 타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타입의 형식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형식의 형식은 뭡니까? 형식이 맨증을 까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형식의 형식은 엔터 치면 형식입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입도 형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숫자, 소수점 달린 숫자, 글자들 그런 게 아니라 형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의 타입은 당연히 타입이 맞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 칠 때마다 나 지금 요거 곱셈하면 지금 VAL에 이거 들어있으니까 이런 형식이지 와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다면 뭐 적절하게 이전 수업 내용들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나라도 뭐 세 글자짜리 3.0을 4.5번 적어줘 하면 나라도 꺼지라고 할 것 같구만. 과 같이 그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3 넣는 5 해보시고 3 꺽쇠 5 해보시고 등등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써본 true라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키워드하고 엔터키 쳐보시고 걔 민증을 한번 까보세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봅시다. 우리 방금 전 그 관점에서 보면 얘는 int 넣는 int 하고 있는 거예요. int 더하기 int 하면 int 나왔잖아요. int 더하기 float 하면 걔는 결과적으로 float 더하기 float이기 때문에 float이 나옵니다. 등등등과 같이 어떤 좌항, 우항의 형식과 결과값의 형식이 항상 페어링이 잘 돼 있었어요. str 더하기 str 하면 str 나옵니다. 걔네가 어그러져서 int 더하기 str 하면 오류가 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int 넣는 int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이거 이전에 써봤고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었잖아요. 얘는 int랑은 1도 상관없는 false라고 지금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왜 false냐 물어보면 아니 3이랑 5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int랑 int를 갖고 꺽쇠에서 부등식을 구성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3이 5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true라고 int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 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true야말로 계산하면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민증을 까면 이런 식으로 불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은 불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부등식 계산했을 때도 true 또는 false에 해당하는 불 형식 값이 나오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요 3이 5보다 작냐 라고 우리가 조금 적어놨어요. 저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3이 5보다 작냐, 5보다 작냐, 5보다 작냐를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항상 얘는 계산하면 무조건 true가 나옵니다. 왜냐? 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3이 5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라든가
지금 당장 계산하면 부울 형식값 true가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3이 5보다 작냐라고 쓸데없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저런 3이 5보다 작냐 같은 소위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트리비얼한 수식, 복잡한 수식을 적는 대신에 그냥 항상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true 네 글자 그 자체를 적는 게 아마 대부분 상황에서 더 편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때 쓴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 비교를 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같은 걸 논의하고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튀어나올 만한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는 부등호지만 3 더하기 5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수식 3 더하기 5 적는 대신에 그냥 수식 8 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두 수식은 항상 계산하면 동일한 형식,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굳이 더 오래, 더 많은 키를 쳐가지고 심지어 중간 덧셈도 수행해야 되는 더 복잡한 작업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방금 살짝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프로그래머가 눈으로 그 글자들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리터럴이에요. 그래서 저건 수식이 맞아요. 수식 3은 계산하면 항상 int 형식 3이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리고 요 3은 그러니까 리터럴은 그래서 계산하면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에 해당하는 우리 눈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긴 하지만 수식 3.0 계산하면 항상 플롯 형식 값 3.0이 튀어나오는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hi 같은 것도 항상 두 글자 hi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플롯, str 형식, bool 형식, int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을 적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면 기본 형식 4가지 우리가 예전에 써본 적이 있는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int 그냥 숫자입니다. 플롯 소수점 달린 숫자예요. 그게 .0이라 하더라도 소수점이 달렸냐 안 달렸냐는 서로 완전히 다르게 다뤄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tr 형식 뭐 헬로 월드 할 때부터 쓴 거죠. 따옴표를 써서 여러분이 몇 글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bool 형식 같은 경우는 true 또는 false에 해당하는 참이냐 거짓이냐 등을 논할 때 쓰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봤던 타입 형식을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형식은 뭘 다루는 형식이냐? 숫자, 소수점 달린 숫자 같은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동네 엄청 중요한 형식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int도 타입 형식이고 float도 타입 형식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형식은 형식입니다가 도대체 뭔 쓸모가 있는 거냐를 납득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저 타입이라는 친구를 괄호 열고 닫고에서 쓰는 수식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str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있지? 같은 거 확인하고 싶을 때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중반부쯤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자 물론 이제 파이썬에는 요 4가지 말고 타입 말고도 엄청 다양한 형식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하고 적당한 목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거나 할 때 직접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증은 아무 데서나 깔 수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 같은 거 집어넣어도 나오고 우리가 그걸 알아먹을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모든 값들은 다 본인만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민증을 까서 함수 맞네, 얜 이거네 와 같이 확인하는 용도로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기본 형식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저는 지금 몇 분 남은 겁니까? 25분 남은 거죠. 25분 안에 이론적인 내용 살짝 하고 최종 목표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등장했던 내용 살짝 끌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수식 적을 때 여러분이 이름을 섞어갖고 구성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놓고 본다면 이름을 섞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리터럴만 가지고 수식을 적는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3이 5보다 작다 같은 거. 예를 들면 차가 0보다 크냐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섞어가지고 적으면 드디어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if문이나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 값이 매번 F5 누를 때마다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성공했었죠. UIG 빼기 myAG를 했고 UIG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값은 어쩔 땐 0이고 어쩔 땐 양수고 어쩔 땐 음수가 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서 어쩔 때는 존댓말하고 어쩔 땐 반가운 말하고 어쩔 때는 반말을 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분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요거를 살짝 들고 와서 자,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강조해서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3이 5보다 작다. 항상 true가 나오는 수식이잖아요. 그리고 number라는 이름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number가 5보다 작다라는 수식을 쓸 거예요. 근데 그 부등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미리 할당문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맨 위에 있는 예시를 빼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넘버에 뭘 담을 거냐? 할당문을 적었는데 는 오른쪽에 우리가 리터럴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5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시는 넘버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인트 형식 값을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5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 지금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본다면 자, 일단 지금 요 세 문장, 부등식 적혀있는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 바로 직전에 실행하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적어놓은 수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괜찮아요? 한 군데는 리터럴 적어놨고 한 군데는 인풋 호출식을 쓱까가지고 만든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할 다른 수식을 가능성을 지금 구경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와서 사용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름 넘버를 변수 이름으로써 앞에서 담아두고 꺼내서 부등식 넣어서 비교한 다와 같이 동등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차이점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 수식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넘버에 3을 담은 다음에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정답이 5인 상태예요. 그래서 5 정답을 맞추면 그래서 성공입니다와 같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분기 흐름을 짰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자,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다가 이 부분을 저렇게 복잡하게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넘버가 5보다 작냐 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항상 F5를 누를 때마다 3이 5보다 작냐 와 같이 실질적인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이름 적어둔 자리에 리터럴을 대신 적어둔 것과 완벽히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는 그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둔 그 리터럴을 그대로 복붙해서 적은 거랑 항상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왜냐? 순차 실행 흐름상 지금 넘버에 뭔가를 담는 코드는 맨 위에 저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담아둔 걸 그대로. 근데 처음에 담을 때 항상 똑같은 값을 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꺼낼 때마다 똑같은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3이에요. 따라서 굳이 수식 넘버를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리터럴 복사 붙여넣기 해서 3이라고 적어도 완벽히 똑같게 동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코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걸 조건식으로 밀어 넣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맨 처음에 값을 담아둘 때 사용자가 고른 값을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꺼내와서 5보다 작냐, 5보다 크냐, 5와 같냐를 논의를 할 거예요. 게임의 판정을 할 겁니다.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구경한다면 자, 여기는 지금 는 오른쪽 자리에 이번에는 리터럴이 아닌 수식이 적혀 있어요. 심지어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습니다. 얘는 지금 계산하면 항상 3 나오고 그런 수식은 일단 아니에요. 사용자가 물론 항상 3엔터, 3엔터만 치는 원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를 놓고 본다면 자,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수식 넘버가 적혀있는 모든 자리에 저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복붙해서 적는다 칩시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넘버 적혀있는 자리에 대신에 는 오른쪽에 있는 저 인풋 호출식 습관놓은 거를 적어버리면 이전이랑 동등하지 않게 실행될 거예요. 리터럴을 적었을 때랑 얘기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 수식 인풋 괄호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매번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그때그때 엔터키 치는 값이 이번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됩니다. 요 짧은 수식이 계산할 때마다 매번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원래 예시는 인풋을 한 번 호출해요.
맨 처음에 딱 한 번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사용자가 고른 단 하나의 숫자 값을 나중에 꺼내서 동등한 값을 꺼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복붙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변수 개념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방금 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에게 총 4번을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맨 처음에 3하고 엔터 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if문 첫 줄 실행하면서요. 두 번째 물어볼 때 예를 들면 7이라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은 7은 5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up이라고 말하지 않... 잠깐만. 지금 제대로 말한 거지? up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등등등과 같이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5와 같다.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메시지 중에 단 하나만 출력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번 서로 다른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보니까 up이랑 down이랑 good을 전부 다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변수 개념을 일단 도입해두고 수식 인풋을 이 게임의 판정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만 계산하게끔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턴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일단은 미리 한 번 받아서 세이브를 해두고 변수 자리에 담아두고 그렇게 한 번 담아둔 값을 뒤에 있는 분기 흐름 안에서 연거 후 꺼내가면서 사용하도록 코드를 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변수 개념이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 넘버를 추가로 도입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2주차랑 3주차 내용 섞어가지고 나왔던 복습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 한번 읊어서 복습했으니까 제3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할당문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장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할당문 같은 경우는 는 오른쪽에 그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넘버에 그래서 뭘 담을 건데 는 프로그래머가 고릅니다. 프로그래머는 여기는 항상 3을 담고 스타트해야 돼. 여기는 항상 덧셈의 항등원인 0을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되는 거야. 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그 값을 고르고 항상 그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는 오른쪽에다가 만약에 리터럴을 적는다라는 건 프로그래머가 직접 처음에 넘버 자리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본인이 정하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리터럴 수식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그건 수식이 맞으니까 프로그래머가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life를 3으로 하겠다. 그런 일종의 난이도 세팅은 프로그래머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자한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수식을 적어야 될 거예요. 리터럴이 아닌 수식을 적어야 될 거예요. 등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는 오른쪽에다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의미는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엄청 중요한 숫자를 프로그래머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인트 괄호고 닫고 같은 거 붙여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처음에 넘버에 뭘 담고 스타트할 거냐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를 사용자한테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물어본다든가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고른 값을 적절한 자리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에다 담아놓고 그거를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누르고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리터럴이랑 인풋 호출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쓰면 프로그래머 본인도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어떤 값을 데이터로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살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결국은 막 인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다가 결과적으로 뭔가 프린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준비해 둡니다. 예를 들면 myAge는 0x20 같은 걸 한다.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창조주인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는 프로그래머 본인이 미리 세팅해 둡니다. 언제? 문장 적을 때, 수식 적을 때. 어떤 데이터는 내가 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F5 누르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 구매해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사용자가 정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든지 이름 자리에 담아갖고 덧셈 뺄셈 할 수 있어요. 뺄셈 해갖고 차가 얼마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의 방법을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프로그래머인 나, 공급자랑 사용자인 저 사람, 소비자랑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느낌인데, 나만 아는 값, 저 사람은 당연히 .py 파일 열어볼 줄 모르니까, 리터럴 뭐가 적혀있는지 모를 테니까 나는 알고 사용자는 모르는 값을 써야 된다.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저 사람만 아는 값, 저 사람이 고르는 값은 인풋 호출식을 적으면 돼요. 제3의 방법으로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살짝 같이 확인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는 간단한 게임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랑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으로, 프로그램 본인이 마음속으로 답을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줄 건데 사용자에게서 키보드를 통해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저 사람한테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받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값이랑 미리 정해둔 값, 이번 게임의 답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서 맞췄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힌트 메시지 또는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만약에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라이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답을 맞췄다면 게임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않았다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봅시다. 10분 남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할 요소는 일단 우리는 저걸 적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리터럴은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인트 형식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300, 300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호출식 적을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가 고른 인트 형식 값을 얻어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3의 방법을 지금 쓰고 싶은 건데 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직접 코드로 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걸 수입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이라는 친구를 수입을 해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새로운 문장 하나를 추가로 도입해서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면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게임을 거기서 중단을 하도록 만드는 문장을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py 파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N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적절히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봅시다. 그래서 4주차 2 파이널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글자가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좀만 키울게요. 자, 일단은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 같은 거 적어 놓고 진행을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5 눌렀을 때 게임 한 판 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 치는 것까지는 일단 해둡시다.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요거 진행하는 동안 파일 만들고 할 동안 주석은 저만 칠게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함수 정의 첫 줄 적어두시고 그 밑에다가 개인 괄호열고 닫고 엔터 쳐서 위에다 정의해둔 그 내용물 문장을 지금 한번 실행하겠어와 같이 적어두고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저 1에서 9 사이, 여러분 요 표현 본 적 있죠? 대괄호 표현이랑 소괄호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 이상 이하가 대괄호고 소괄호를 치면 이제 초과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계산 결과 값으로 얻을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담는다? 그건 할당문 적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수식을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문을 일단 적고 스타트를 합시다.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강렬한 단어인 랜덤이라는 친구를 일단 수입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도입하면 우리가 이제 순차 흐름에 따라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게임 딱 시작한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번 호출하면 말 그대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인간들 같은 경우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이제 대전으로 한다. 저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대전을 한다라면 나 답 정했어 라고 일단 말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부르는 숫자에 맞게
답을 마음속으로 바꿔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릴 때까지 이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일단 답을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답을 한번 담아놓고 그걸 나중에 꺼내서 쓸 겁니다. 따라서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일단 답이라는 이름 적고 할당문을 한번 적어봅시다. 답은 그럼 이제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완성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가져왔던 랜덤이라는 친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2초 정도 기다리면 목록을 보여줄 건데 한번 봅시다. 랜덤, 시스템 랜덤, 베타 베리에이트, 바이노미얼 베리에이트, 초이스, 초이시즈, 익스포넨셜 베리에이션, 감마, 가우스 등등이 있고 랜드인트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적당히 목록에서 랜드인트 7글자 찾아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여실 수가 있어요. 함수 호출식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기를 이 친구는 인수를 2개를 받아요. A랑 B를 받습니다. A랑 B를 받으면 제가 지금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모양이긴 한 잘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A 이상 B 이하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주는 친구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 목표는 1 이상 9 이하의 임의의 값을 얻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적고 괄호 닫고를 하면 함수 호출식 구성해서 마지막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딱 알맞은 함수 호출식이 이겁니다. 1 이상 9 이하의 임의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사람한테 기회를 3번 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3단 콤보가 다시 등장할 때가 왔습니다. 3단 콤보의 첫 번째는 첫 반복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회가 몇 번 남아있는 거냐? 직관적인 라이프를 씁시다. 처음에 목숨이 3개인 채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니까 while문을 쓰면 될 것 같고 라이프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저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같은 느낌으로 3단 콤보의 2번째로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들여쓰기 한 내용물로서 적게 되겠죠. 자, 여러분 주석은 안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정해놓고 스타트합니다. 이제 3번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건데 매번 턴이 올 때마다 저 사람한테 그래서 이번에 숫자 뭐 할 건데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저 사람이 고른 데이터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받아서 일단 담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이름 초이스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어차피 인트 형식 쓸 거니까 인풋 괄호 닫고 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와 같이 괄호 2번 쳐서 마무리하고 엔터키를 쳐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 적어봅시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는 오른쪽에 인풋 호출식 쓸까 가지고 저런 수식 적어두면 저거 계산하면 뭐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직접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초이스에 바로 그 값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2개의 데이터가 다 모였습니다. 주사위 굴려서 정한 답이랑 이번 턴의 사용자가 고른 숫자, 초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서 판정을 내리면 될 거예요.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답인 쪽을 먼저 해봅시다. 엔터 좀 쳐서 만약에 초이스가 예를 들면 답보다 크면 과 같은 느낌으로 콜론을 적고 엔터를 쳐서 자 초이스가 답보다 크다 그럼 답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힌트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시다.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공손한 메시지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3배 뻥튀기해서 부동을 바꿔주고 답은 그거보다 커요. 그 다음에 는 대신에 는는 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답이에요. 아니, 얘는 그래도 정답입니다. 느낌표 정도는 해줍시다. 동방예의지국이랑 하등 다를 바 없죠. 자, 여러분 그거 알죠? 실수의 뭐 엄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있잖아요.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임의의 실수 A랑 B가 있다. 라면 반드시 3가지 중에 1가지는 성립을 한다. 0가지도 아니고 2가지 이상도 아닌 반드시 1가지만 성립한다. 첫 번째, A는 B보다 작다. 두 번째, B가 A보다 작다.
세 번째, A랑 B가 같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무조건 한 군데만 true가 뜨는 그런 규칙이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삼지선다인데 답은 초이스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것조차 아니면 무조건 답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다른 메시지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초이스가 답과 같으면 우리는 뭐 라이프를 까네, 다음번에 물어보네, 그런 거 자식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여기서 게임을 끝내도록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게임 한 판을 이 함수 내용물로서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하면 게임 한 판을 통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다 문장을 적어야 되는데 그 문장의 목표는 이 게임을 중단하는 거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정답입니다 출력하는 거 바로 아래에다가 소문자 R로 시작하는 return이라고 적어주세요. return이 무슨 뜻입니까? 돌아간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게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게임은 이미 끝났어. 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return 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만약에 저 사람이 정답을 맞췄다면 이미 게임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 코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지금 볼게요. 살짝 보면 현재 분기 흐름은 현재 이 while문 내용물은 사용자로부터 숫자 입력받아요. 크다면 이걸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는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게임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초이스가 답보다 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이제 반복의 3단 콤보의 마지막 부분을 신경 쓰게 돼요. 방금 전에 저 사람은 목숨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답을 맞추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다시금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 방금 전에 저 사람 기회 하나 날려먹었으니까 라이프를 1 까면 됩니다와 같이 이거를 이 while문의 마지막 문장이 되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1 뺀 결과에 해당하는 라이프가 여전히 0보다 크냐? 아직 기회가 남아있냐? 그래도 true면 다시 한번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초이스 받아오고 비교해서 맞다면 게임 끝나고 아니면 끝나지 않고가 된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 예요. return문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물 실행을 중단했다면, 만약에 이 return문을 실행한다면 더 이상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요. 함수 내용물 실행 자체를 끝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라이프를 1 까네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명제 대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return을 하지 않았다.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저 사람이 이번에 답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왜냐? 답을 맞췄다면 게임이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하게 저 사람이 답을 못 맞춘 게 확실한 상황이니까 라이프를 무조건 1 까버리면 됩니다. 가차없이 까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3번 오답을 내면 이제 라이프는 0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거고,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는 건 라이프가 0이 됐다는 거고, 따라서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 시점에 여기다가 이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는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이에요. 들여쓰기로 따지면 지금 1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인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까지 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이 끝나요. 왜냐?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내거나 답을 맞춰서 리턴하면서 끝내거나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마지막 그래서 지금 게임 한 판 해보겠어 라는 것까지 잘 적으셨다면 지금 완성한 셈이 돼요. F4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1에서 9 사이입니다. 5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3, 4 그래요. 작아요. 이제 기회 하나 남았어요.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1. 어떻게 알았지? 당신 지금 컴퓨터 할 게 아니라 점성술의 세계로 가야겠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라운드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7이랑 5. 그래, 일단은 5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7. 7은 아닌 것 같아요. 3. 작아요. 2.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지금은 봐봐요. 아까 1라운드는 1이 정답이었어요. 2라운드는 지금 1이 정답이었어요. 랜덤이 아니죠.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패턴을 발견했어요. 5 작아요. 3 커요. 다행이다. 이러면 답이 4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매번 우리가 지금 게임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어요. 매번 게임 내용물 실행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번 내용물 첫 줄을 먼저 실행하고 밑에 내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요 할당문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저 웬드인트 호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어쩔 때는 1 나오고 어쩔 때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점을 노려서 아까 전에 나왔던 1이 또 나오고 어쩔 때는 아까 전이랑 다른 4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나오는 그런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임인데 내가 확률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완성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살펴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지금 욕해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45분이네요. 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요 정도 시도해봤고 그래서 자, 저 웬드인트라는 친구 진짜 완벽한 랜덤은 아니에요. 컴퓨터 동네엔 완벽한 랜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공창컴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규칙으로 나한테 숫자들을 순서대로 던져주고 있냐를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게 진짜 주사위다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 친구를 쓰면 우리 지금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인데 오늘 3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이걸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정할 거야. 예를 들면 처음에 라이프는 3인체로 스타트 할 거야.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2배속으로 출력할 거야.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리터럴 적으면 됩니다. 2, 3 아니면 헬로 월드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매번 F5 누를 때마다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수식 적는 건 난데 값을 정하는 건 내가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코드 짜고 있는 나도 1이 나올지 4가 나올지 모르고 눈앞에 있는 사용자도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도 그걸 모르게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 요 random.wendInt 괄호 열고 닫고를 쓰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이걸 쓰는 게 가장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뭐 여러분 정규 분포 같은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수능 등급 같은 거 할 때 정규 분포 쓰잖아요. 그런 다른 분포를 띄는 임의의 값을 얻는 방법도 물론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웬드인트를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하나하나 적절한 거를 선택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다룰 데이터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예를 들면 반복에 돌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게임에 판정을 수행을 한다든가 같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코드의 실행에 돌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일단 4주차 내용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과제 넘버1 해서 본격적인 그럴싸한 우리만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됐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낀 점 적는 칸 아마 만들어 놨겠죠? 심심할 때 적어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갑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은 안 오셔도 돼요. 다음 주 목요일은 저도 안 올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과제 넘버1 소개할게요.